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2025년 대한민국의 방향이 바뀌는 결정적인 한 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상치 못한 한 지도자의 등장이 국군의 판도를 뒤흔들고 동북아 질서의 중심을 새롭게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의 깊은 산속에서 침묵으로 살아온 한 노승이 남긴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통일을 향한 조용한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연의 경고와 시대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제 우리는 그 한 문장 속에서 다가올 변화의 징후를 읽게 됩니다. 시코쿠 섬의 깊은 산속, 사람들이 모르는 외진 바위산 중턱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던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의 이름은 히사찬. 오직 한 명의 스님만이 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묘잔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중심에서 일어날 격변을 전합니다. 한국에 나타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국군의 변화, 동북아 정세의 방향 전환, 그리고 일본의 한 고승이 남긴 충격적인 예언까지.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작은 산속에서 태어난 침묵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묘자는 대중 앞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고 설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하루 이틀이 아닌 일평생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는 단 하루도 그 암자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묘자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주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말하곤 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시간이 흐르며 묘자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그는 조용히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몇몇 고위 불교 인사들만이 알고 있었고 일반 대중은 그의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가을 묘잔이 입적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문 하나가 암자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 예언은 그가 생애 마지막 58일 동안 단 한 명의 제자에게만 보였던 기록. 그 이름은 바로 58일 문로. 묘자는 그 마지막 58일 동안 매일 아침 한 장씩 글을 남겼고 한 줄도 빠짐없이 한 글자도 지우지 않고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암자의 바닥 아래에 봉인되었습니다. 묘잔이 떠난 뒤 3개월이 지나 그의 제자 쇼우는 다시 암자를 찾아 그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묘잔의 예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기록의 첫 문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해는 꺾이는 해다. 역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꺾인다. 그리고 그 꺾이는 해가 바로 2025년이다. 이 해 중반, 세상은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휩싸이게 되고 누구도 대비하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언의 서문에서 3가지 큰 줄기를 말합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또 하나는 일본이 겪게 될 자연의 분노, 그리고 마지막은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시기. 묘자는 그 모든 것을 기록 속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침묵 속 예언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5번째 달이 문을 열 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 인물이
조용히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이름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어떤 권위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의 주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는 검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고 사람들 틈을 걸으며 말보다 귀를 먼저 열어둡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칼이나 구호가 아니라 한 권의 기록과 낡은 수첩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담겨 있죠. 기존의 지도자들이 떠난 자리에 그는 어느 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조용히 앉게 됩니다. 5월 이전에 등장하고 9월이 되기 전 남과 북이 같은 책상 앞에 마주 앉게 된다는 묘잔의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는 정치에서 바깥에서 온 자, 선거와 거리가 있었고 권력을 꿈꾸지 않았지만 결국 민심이 그를 끌어올립니다. 군중은 그를 보려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를 불러내었고 침묵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그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움직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다리를 놓습니다. 그의 등장은 사건처럼 일어나고 그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 여름, 열기가 바다를 자극하는 순간, 일본은 조용한 울림 속에 자연의 경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태풍도 아니고 쓰나미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물의 떨림이 일본 열도를 흔들게 된다고.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보며 안심하는 사이 동쪽 해안의 균열은 깊이에서부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도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먼저 비추는 땅, 시즈오카에서 후쿠시마에 이르는 그 길고 낮은 해안선이 처음으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묘자는 그 파동을 심판이 아니라 기회라 불렀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땅이 아니라 오만과 무감각이라 말했죠. 도쿄는 멈추고 회의는 연기되며 뉴스는 말 대신 정적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대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잊고 있던 이웃에 대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도시는 붕괴되지 않지만 기반은 무너지고 바다의 벽은 허물어집니다. 그 물의 움직임은 반복되며 국가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새로운 중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묘자는 이 사건을 기후와 지질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신의 전환, 질서의 전환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울림이 끝난 후 동아시아의 무게 중심은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 겸손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드디어 전면에 나서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905년 한 장의 조약으로 한 나라의 외교권이 사라졌던 날, 그 해는 총칼이 아닌 종이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흘사년, 묘자는 그 해를 소리 없이 빼앗긴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똑같은 이름, 을사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을사년은 반대의 방향으로 열립니다. 주권을 내준 해에서 스스로 연결을 회복하는 해로, 무기 없이 오히려 신뢰로 하나가 되는 해로. 그는 말합니다. 2025년은 통일의 해가 아니다.
하지만 연결이 시작되는 해이다. 지도 위에서 새로운 선이 그어지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기술과 기술 사이, 기억과 의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북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남쪽은 실물을 준비합니다. 그 변화는 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9월, 묻혀있던 말이 다시 꺼내지고 10월, 닫혔던 문이 다시는 닫히지 않으며 11월, 차가운 계절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외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라 불리지 않지만 누구보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사람. 묘자는 그를 조정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 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권위에서 시작된 통일이 아니라 공감에서 자라난 연결. 그것이 바로 2025년이 예고하는 새로운 을사년의 모습입니다. 2025년,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묘자는 말합니다.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는 마지막 날, 딱 3줄만 남겼습니다. 모이면 나라가 되고, 흩어지면 그림자뿐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이 문장은 짧지만 58일간의 예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입니다. 지도자는 촛불이 아니다. 잠시 반짝이다 꺼지는 불빛이 아니라 오래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혼자 타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준비 없이는 그 불빛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묘자는 경고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민심은 또다시 혼란을 부른다고. 2025년, 그것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히기 전에 그 문 안으로 들어설지 말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강의 흐름을 보는 자는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언은 문이 아니라 그 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묘잔의 마지막 문장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중심이 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묘잔이 떠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예언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그의 말들이 현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흰 옷의 자가 등장하고 9월, 남과 북이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사람들은 예언의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은 바다 앞에서 낮아졌고 중국은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미국은 뒤에서 조율만 할 뿐, 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빠르게 전면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었고, 그 움직임은 세계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중심은 크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심은 오래된 기억과 새 흐름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생긴다. 한국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분열의 기억과 희망의 움직임이 하나의 공간 안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경제의 무게도, 외교의 시선도, 기술의 흐름도 하나씩 이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침묵으로 걸어온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한마디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만들지 않았지만 모든 조직이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조정자였습니다. 정상회담보다는 실무 현장을 택했고 선언보다는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잇는 손이 되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온다. 그리고 그 빛은 중심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그 빛이 되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고 거창한 출신도 없었으며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가 떠나 있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보다 손을 먼저 움직였고 카메라보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하나하나가 필연처럼 이어졌습니다. 흰 옷의 자. 사람들은 이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였습니다. 그는 항상 군중보다 가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가장 늦게 손을 거뒀습니다. 정당은 그를 따라 움직였고 관료는 그의 생각을 실무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회의보다 현장을 택했고 회의록보다 기억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북쪽의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쪽의 상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서쪽의 외교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 하나로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예고하지 않았고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그가 만든 것은 법이 아니었고 그가 남긴 것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던 민심 사이에 하나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다리를 먼저 건넜습니다. 그의 존재는 묘잔의 예언을 완성시킨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도 중심이 된 사람, 이름 없이도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흰 옷의 자,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었죠. 한때 분단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전쟁의 경계선이라 불리던 그 땅이 이제는 연결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은 조용했고 남쪽은 바빴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실무적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통일이라는 단어를 거창한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연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철도는 아직 달리지 않았지만 역은 지어졌고 도로는 아직 닿지 않았지만 계획서는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작은 움직임이 먼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북에서 온 기술자가
남의 공장을 둘러보았고 남의 농부가 북의 토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은 적었지만 표정은 점점 닮아갔습니다. 지도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위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미래 녹색 경제지대 후보로 지목한 내용이었죠. 그 중심엔 바다와 생명, 그리고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경이 선을 긋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선을 지우기 시작한 거였죠. 어느 외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교과서가 아니다. 이제는 공존의 실험실이다.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다 가치, 성장보다 관계, 속도보다 방향을 말하는 그 낯선 실험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중심엔 흰 옷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담에 나서지 않았지만 모든 회담의 시작점이었고 그는 계획서를 쓰지 않았지만 모든 계획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지도는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연필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으로, 신뢰로. 한반도는 더 이상 섬처럼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던 그 지형은 이제 세계로 향하는 열린 창이 되었습니다. 흰 옷의 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한국의 항만은 기술보다 정밀했고 속도보다 신뢰를 앞세웠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물류는 동북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끊기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친환경 선박이 바다를 달렸고 수소로 움직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탄소가 아닌 미래를 실어 날랐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보다 실천으로 응답했고 기술보다 가치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유럽과 아세안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바다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김과 미역, 그리고 잘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해조류 하나가 지구를 지킨다는 사실은 많은 나라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이 더는 낯설지 않았고 해조류는 해양 쓰레기가 아니라 탄소 흡수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완도와 고흥에서 시작된 해양 실험은 이제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흰 옷의 자는 한 번도 이것이 한국만의 성취라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는 늘 공존을 말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기술을 나누며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정부보다 빠르게 기업을 움직였고 기업보다 빠르게 청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역 중심국이 아닌 해양 가치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설득하고 다시 방향을 묻는 시대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묘자는 떠났고 그가 남긴 기록은 58장의 문서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기록은 문장이 아니라 거울이었다는 것을. 그는 미래를 말했지만 실은 현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를 말했지만 사실은 민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주목했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물줄기를 따라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흰옷의 자를 따랐고, 지도는 다시 그려졌으며, 바다는 다시 읽혔습니다. 묘자는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이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 그것이 모든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언은 문이 아니다. 예언은 문 앞에서 여기라고 말해주는 손가락일 뿐이다. 들어갈지는 사람의 몫이다. 2025년, 우리는 하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단지 정치의 문이 아니고 기술이나 무역의 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의 문이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문이며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시대의 문입니다. 묘잔의 글은 끝났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언을 지나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그 예언이 진짜가 되느냐,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찾고 있다면 묘잔의 예언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그 답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언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